의료기구가 한번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또는 몸부림치는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흔들기라도 한다면 고막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방금 상상이 되었는데 끔찍했어요. 이번 장에서는 귀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이 책에서 아주 유용하게 본 파트로 열과 이 귀앓이에 대한 거였어요. 공부해 볼까요? 귀 감염증의 치료,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항생제와 고막 절개술 사용, 한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유양돌기염, 통증 덜어주기, 병원에 가야 할 때. 귀앓이는 아프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모든 소아 질환 중에서 가장 아픈 것이 귀앓이일지도 모른다. 귀가 아픈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아야 하는 데다가 어쩌면 귀앓이가 청각 상실이나 다른 심각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의 귀앓이는 부모에게도 괴롭다. 그쵸? 뭔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통계적으로 소아과에 오는 모든 환자들의 8%는 중이염 때문이며 감염증으로 진단받는 경우의 17%가 역시 중이염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감염증의 17%가 중이염이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이염은 모든 소아 질환들 가운데 가장 과다 진단과 과다 치료를 받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귀가 아프다고 호소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서둘러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조차도 그렇다. 귀앓이에 대한 유별난 걱정은 아이가 겪는 심한 아픔 때문이거나 아니면 곧 통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게다가 귀의 감염증 때문에 아이가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유양돌기염, 그러니까 중이염의 합병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고열을 동반하고 귓구멍에서 고름이 나와 귀에 공동에 고여서 청력 장애가 심해지는 염증, 유양돌기염. 매 걸릴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지만 그것은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곤 했던 과거의 유물일 뿐이다. 나는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부모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든 것은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소아과 의사들은 또한 귀에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감염증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아이가 계속 재발하는 귀의 염증 때문에 겨우 내 일시적인 청력 저하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아이의 청력도 되살아나기 마련이다. 소아과 분야에서 25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나는 귀에 생긴 염증 때문에 영구적으로 청력이 상실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들의 큰 걱정거리였던 유양돌기염 역시 한 건의 사례도 본 적이 없다. 귀에 생긴 염증에 대해 치료를 받든 받지 않든 간에 말이다. 신기한 일이지만 그 병은 없어져 버렸다. 귀에 통증이 생기는 것은 유스타키오관을 통한 귀의 배출 통로를 무언가가 방해할 때, 그러니까 보통 염증 같은 거죠. 방해할 때 생기는 압력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감염은 외이도와 중이 그리고 내이에 생길 수 있다. 내이염은 아이들에게는 거의 생기지 않지만 어른들에게 생기면 어지러움과 현기증 그리고 이명 같은 증상이 따라올 수 있다. 귀앓이의 다른 원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흔한 것이 귀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다. 귀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은 그 자체로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염증을 일으켜서 아프게 만든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조그만 물건들을 귀 속이나 콧구멍 속에 쑤셔 넣는 것을 즐거워하는 듯 보인다. 심지어 귀 안에 콩이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도 있을 정도다. 귀 속에 들어가는 물건이 콩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내가 귓구멍에서 꺼낸 물건들 중에는 종이 조각, 면봉, 비비탄, 비타민 정제, M&M 사탕, 젤리빈, 시리얼 조각, 그리고 심지어는 종이 클립이나 옷핀도 있다.
아이가 귀에 무언가를 집어넣었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거든 즉시 의사에게 데려가라. 이물질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엄마가 직접 꺼내려고 시도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아이의 귀앓이가 48시간 이상 계속되지 않는 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 알레르기 때문에 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잦다. 알레르기는 아이가 박테리아에 감염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성분 조정을 하지 않은 우유나 아기들이 먹는 조제 분유에 들어있는 상태의 우유다. 우유는 점막을 부어오르게 만들어서 유스타키오관을 통한 분비물의 배출을 방해한다. 그럼으로써 분비물이 축적되어 감염이 생긴다. 분유를 먹는 아기들에게 귀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것은 우유 알레르기 탓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음식이나 먼지, 꽃가루 등에 대한 알레르기도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염소 처리된 수영장물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귀에서 귀지를 없애려는 부모들과 의사들의 노력이 아이의 외이도와 고막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귀지를 파내는 것은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는 행위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이의 귀에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다면 오랫동안 부모들에게 조언해온 간단한 원칙을 따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팔꿈치보다 작은 것은 어떤 것이든 아이의 귓구멍에 집어넣지 말라. 왜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귀지가 많이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귀지가 더 많이 생긴다. 또한 귀지의 양이나 농도, 색깔에는 인종적인 차이가 있다. 귀지가 쌓이면 약하고 일시적인 청력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귀지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2, 3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아이의 귀에 과산화수소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다. 귀에 과산화수소를 넣으면 부글거리거나 울리는 소리에 아이는 놀라서 즐거워하겠지만 아이를 다치게 만드는 일은 아니다. 과산화수소를 넣고 몇 분 동안 그대로 놔두었다가 다음 주사기로 부드럽게 물을 밀어 넣어 귀를 씻어낸다. 또는 시판되는 귀지 제거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과산화수소가 훨씬 값이 쌀 뿐 아니라 효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귀에다 일부러 이제 액체를 넣는 거죠. 귀지 제거에 따르는 위험. 부모나 의사가 귀지를 강제로 제거하려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권할 수 없다. 심지어 면봉조차도 좋지 않다. 어떤 부모들은 포장에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귓구멍에서 귀지를 파내는데 면봉을 즐겨 사용한다. 그것이 위험하고 불필요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면봉이 진입하는 통로는 어둡고 그 끝에는 연약한 막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를 모른다. 2. 귀의 안쪽은 먼지나 부스러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수많은 솜털과 분비샘들이 있는 연약한 구조다. 분비샘에서는 점액과 기름을 분비한다. 귀의 안쪽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면봉일지라도 그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당신의 앞마당에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 것과 같다. 3. 귀는 유해한 물질을 외이도 밖으로 내보내는 고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면봉으로 귀를 청소하려 드는 것은 이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것이다. 면봉은 귀지와 먼지를 오히려 안쪽으로 밀어놓고 단단하게 뭉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자연적인 제거 과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외이도와 고막 자체에도 물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의사 역시 아이의 귀에서 귀지를 제거하는 데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고막을 보고 감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귀지를 제거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의료기구가 한번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또는 몸부림치는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흔들기라도 한다면 고막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금 상상이 되었는데 끔찍했어요. 그런 상처는 저절로 치료가 되긴 하겠지만 미약한 청력 손실을 유발하는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 때때로 아이가 스스로 귓구멍을 연필같이 뾰족한 물건으로 찔러서 고막에 상처를 낼 수 있다. 고막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대개 저절로 낫는다. 사실 진료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일단 고막에 상처가 생기면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보이는 편이 현명한 예방책일 것이다. 극히 드물긴 하지만 고막에 난 상처를 수술로 회복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상처로 인한 수술이나 항생제 치료에 동의하기 전에 꼼꼼하게
정확하게 의사에게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또 귀가 아픈 경우는 압력차.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압력차로 인한 귀앓이. 비행기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생기는 기압차도 귀에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부차적인 원인들 가운데 하나다. 압력의 변화는 가끔 통증을 유발하고 일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어른들도 비행기에 타면 흔히 그런 증상을 겪듯이 말이다.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동등해지면 이런 증상은 곧 사라진다. 그러나 압력이 같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유스타키오관이 막혀서 감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어른들이나 더 나이를 먹은 아이들은 보통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거나 껌을 씹거나 아니면 입을 꽉 다물고 공기를 꼭 머금은 채로 코를 통해 공기를 배출하려는 시도를 통해 압력이 같아지게 만들 수 있다. 이 마지막 방법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방법을 따라하라고 할 수 없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보통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 젖을 먹이면 압력차로 인한 통증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유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으로는 무언가 씹거나 삼킬 것을 주면 된다.